안녕하십니까. 제3강 경제와 사회생활 1편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경제생활에서는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는 중세와 근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제생활 삼국과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수치제도는 조세, 공납, 역이 있고 정책에서는 농빈, 안정책, 경제활동에서는 농업, 상업, 수공업, 경제활동에서는 귀족과 농업을 구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삼국시대 때는 곡물과 포를 거둬갔는데요. 여기서도 인두세가 추가되면서 사람에 부과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곡물을 거둬갔는데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게 됩니다. 공납은 삼국과 통일신라 모두 특산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역은 균역과 요역이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부과되었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16세에서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16세에서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죠. 삼국시대만 15세 이상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민 안정정책에서는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이라 해서 춘대추납이죠. 있었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으로는 삼국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고 그리고 지중왕 때 우경이 장려되고 그러나 시비법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시비법은 없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상업은 삼국시대 때는 소지왕 때 동시를 개설하게 되고 지증왕 때는 동시전을 개설하게 되죠. 그리고 진흥왕 때 당항성을 설치하면서 중국과 직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역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공무역에서 사무역도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공업은 초기에는 노비수공업에서 관영수공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통일신라시대 때는 관영수공업이 되겠습니다. 귀족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살았죠. 사유지와 노급시급이 있었고 노비와 고리대로 잘 살았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도 사유지와 심흥왕 때 주었던 관료전으로 잘 살았죠. 농민은 항상 못 살았습니다. 재나 고리대로 항상 못 살았습니다. 사무역과 관료전은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무역. 발해는 신라도를 통해서 통일신라와 교역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를 통해서 일본과 교역을 했습니다. 발해관을 당리 설치하게 되죠. 통일신라 때는 당항성 그리고 을산항이 있죠. 을산항은 이슬람 상인의 왕래로 유명합니다. 청해진의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법화원을 산둥반도에 장보고가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둥반도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촌을 설치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노급과 시급과 관료전을 비교해 보겠는데 노급과 시급은 조세, 곡물, 역 모두 갖는 거고요. 관료전은 조세, 곡물은 가질 수 있지만 역은 노동력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권한이 약화되는 역할을 하겠죠. 통일신라시대 때 민정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민정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창훈에서 발견이 되었고 통일신라의 서원경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원군 지역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촌주가 되겠고 3년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1년마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3년마다 작성을 했죠. 촌주는 지방관이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인해서 중앙 통제력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죠.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 6등급
연령별 6등급으로 했고 가호는 9등급. 그리고 토지 결수에 따라 토지 결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비옥도는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가축의 수도 기록이 되어 있고 뻥나무 수, 잣나무 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중심이고 일부 지역은 벼농사도 짓습니다. 목축이 발달하고 수렵이 활발합니다. 수출품으로는 모피, 담비 가죽옷, 말, 인삼, 불상이 있습니다. 말은 소변부에서 방목을 하죠. 고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10분의 1세를 내게 됩니다. 주연에서 조창에 보관되었다가 조운을 통해서 경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공납은 특산물로 내게 되는데 중앙에서 주현, 향부곡소, 속군, 속현, 호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산물로 형태로 올라오게 되죠. 역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됩니다. 농민안정정책으로는 조세를 감면해주고 흑창을 의창제를 실시하게 되죠. 진대법과 유사한 겁니다. 농업은 농농사, 밭농사가 있는데 논농사는 시비법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가 감소되었죠. 그리고 우경, 신경법이 일반화되었고 이양법은 고려 후기에 남부 일부 지방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상집요라고 원나라에서 이함이 가져오게 됩니다. 농서가 되겠습니다. 밭농사는 윤작법, 2년 3작을 보급하게 되고 목화는 원나라에서 문익점이 가지고 옵니다. 상업에서는 도시, 개경에 있죠. 시전이 있는데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창에서는 물가 조절 기관이 되겠고 관영상점, 비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비정기시장이 있고 행상이 있습니다. 국가재정합보책으로는 소금전매제, 화폐 발행이 있겠는데 성종 때의 권원중보, 숙종 때의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족의 반발로 그리고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으로 널리 유통되지 못합니다. 주종과 다점에서만 사용이 되었죠. 수공업은 고려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고려 전기에는 관영 소수공업, 고려 후기는 민영 수공업, 사원 수공업이 있습니다. 귀족은 여전히 잘 살았죠. 공음전과 전식과 그리고 녹봉, 사유지, 노비를 가지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못 살았습니다. 자연재해, 고리대, 대농장의 피해로 잘 못 살았습니다. 고려의 대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게 되면 송나라와 가장 고려는 활발하게 무역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에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을 수출하게 되고 수입은 비단, 약재, 서적, 자기 같은 것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난도가 있는데 벽난도는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15세기에는 과전법 공양한 때 실시되었죠. 15세기는 아니고 고려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세종의 공법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전법은 3등급 토지고 풍융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세, 10분의 1세를 냈고 1결당 30두입니다. 세종 때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6등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분 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1등에서 6등전으로 나누는 거고 염분 9등법은 풍용에 따라서 상상연에서 하하연까지 9등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1개월당 최고 20두, 최저 4두가 되겠습니다. 운반은 군현에서 조창에 보관되었다가 조운로를 통해서 경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16세기는 최저세율이 되는데 관행으로 적용되면서 1개월당 4두가 되겠습니다. 16세기에는 지주전호제가 시작됩니다. 공납으로는 공납도 국가가 군현이나 호로 할당을 하게 되고 특산물로 거두게 됩니다. 16세기에는 국가가 할당을 한 것을 호에서 집집마다 대가를 지불해서 방납의 폐단이 생깁니다. 불법이고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죠. 그래서 조광조나 이이나 유성룡은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역은 균역과 요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균역은 보법제가 있습니다. 정군과 보인이 되겠죠. 요역은 토지 1개월당 1명씩 되고 1년에 6일 이내에 요역을 하겠습니다. 점점 균역이 힘들어서 요역화되고 요역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폐단이 나옵니다. 16세기에는 불법적으로 대립제, 대신 가는 거, 방군수포제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진, 족진, 황구첨정, 백골징포에도 부과가 돼서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아예 그냥 군적수포제라고 해서 1년에 2필만 내면 균역을 면제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황곡은 의창과 상평창이 있고 15세기에는 의창과 상평창이 있고 16세기에는 준조세화가 됩니다. 농업은 농농사에서는 직팍법이 일반화되고 이항법은 여전히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하게 됩니다. 정부의 장려가 없습니다.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농서를 편찬하게 되고 금량잡록이라는 농서도 편찬하게 됩니다. 밭농사는 윤작법 2년 3작이죠. 일반화되고 12법이 발달되어서 휴경지가 소멸됩니다. 목화 재배는 일반화되고 농종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대는 타조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병작 반수제가 되겠고 2분의 1세죠. 정률세가 되겠습니다. 상업에서는 상행위는 한양에 시전상인이 있는데 시전상인을 감시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장시가 설치되어서 보부상이 장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망을 하는 역할을 하죠. 관원상인이 되겠습니다. 장시는 15세기 후반부터 남부지방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전국에는 16세기에 전국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여 개가로 확장되죠. 숭어검은 간영수공업 해서 장인이 공장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일어나죠. 광업은 관영강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반은 과전을 받고 녹봉 사유지 노비로 아주 잘 살았고 농민은 고리대 자연재해 수시체제 문란 대농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호패법 제도, 오가작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되겠고 수취제도에서 조세, 공납 여기 있는데 인조 때 영정법은 조세법이 되겠고 공납은 광해군의 대동법이 되겠고 역은 영조 때 균역법이 있습니다. 영정법은 풍용에 따라 관계없이 1개월당 4두를 거두게 하는 거고요. 대동법은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는 겁니다. 원래는 특산물, 가가 호호마다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되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작되어서 항해도까지 시작된 데까지는 100년이 걸립니다. 양반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죠. 땅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1결당 12두를 냈고 또 포나 동전으로 냈습니다. 익류지역으로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균역법으로는 1년에 한 피를 냈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재정학보책으로 선무공관포라 해서 1년에 한 피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 결작이라 해서 1결당 2두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조세가 전세화가 되고 조세의 급락화가 됩니다. 지주전의제가 확산이 되고 영정법의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전세율이 다수 감소되었지만 소작농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운송비나 수수료나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 등을 소작농이 직접 부과를 했으니까 되게 불리하죠. 지주와 자영농은 유리합니다. 1개월당 원래는 20두 내던 것을 이제는 4두를 내면 되니까 되게 유리하게 되었죠. 대동법의 결과는 공인의 등장이 있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소작농에는 유리하게 되고 지주에게는 불리하게 됩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지주는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은 농농사, 이양법이 일반화되고 이모작, 살과 보리에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력이 증대되었죠. 그래서 광작이 가능해지고 이 시기에는 밭을 논으로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농사는 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선호했죠. 농민층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밭농사에서는 상품작물 재배, 특히 담배나 야채 등이 있습니다. 견종법도 실시하게 되고 지대는 도조법이라 해서 정액제가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타조법도 존재합니다. 상행위는 관어상인과 사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관어상인은 시전상인이 있고 보부상 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는 거상, 객주, 여각, 난전, 경강상인이 있습니다. 화폐는 상통통보가 있는데 숙종 때 유통이 활성화되었고 인조 때 처음으로 주조되었습니다. 김육의 견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조되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전황이 발생하면서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수공업은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 그리고 선대제수공업이라 해서 상인 자본이 수공업자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수공업은 분업화되어서 독립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광업은 민영광업, 은광이 발달하고 잠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물주, 덕대, 임노도자들도 광업에 종사하게 되죠. 조선 후기의 상업과 무역 개성상인부터 보겠습니다. 개성상인은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데 송상이라고도 합니다. 인삼을 주로 무역하게 되고 전국에 송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강상인은 포구무역을 하게 되는데 선상, 배에서 하는 거죠. 선상이 있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 계시무역과 사무역, 후시무역이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맨 위에 북쪽에 보면 경원계시, 회령계시가 있고 책문 후시가 있습니다. 중간 계시 후시가 있고 밑에는 부산에는 외관 계시 후시가 있습니다. 그림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개성상인, 경강상인 이외에도 의주에 만상이 있고 평양에 유상, 동네에 내상이 있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토지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중기 이후 말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조선 전기 때는 태조 때 역분전,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문종 때 경정전식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역분전은 개국공신에게 주는 땅이 되겠고요. 농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정식과는 전직과 현직 관료들에게 과전을 지급하죠.
간품과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전시가는 시정전시가를 개정해서 전직과 현직에게 과전 지급하지만 인품이 빠진 간품에 의해서만 과전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경정전시가는 전직이 빠진 현직에게만 과전 지급하고 인품이 빠진 관품으로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시가는 수조건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일반 전시, 공음 전시, 공예 전시가 있는데요. 일반 전시는 다시 양반 전시, 군인 전시, 외역 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전시, 구분 전시가 있는데 군인 전시는 일군 유기에게 주는 전시가 되겠고 외역전은 향리에게 주는 땅이 되겠습니다. 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군인 전시와 외역 전시는 영업전으로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인 전시는 하급관리의 자제에게 주는 거고 구분 전시는 하급관리의 유가족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음 전시는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주는 거고 이거 역시 영업전으로 세습이 가능합니다. 공예전시, 내장전시, 사원전시가 있는데 공예전시는 관청의 경비, 내장전시는 궁궐의 경비, 사원전시는 절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려중기 이후에는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전시가 제도가 없어지고 원종 때 녹가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녹봉이 아니라 토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한해서 하게 되고 전시가와 과전화의 가두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건문세족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고 조선 건국 직전에 공양왕 때 가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전직, 현직 관료에게 주게 되고 경기도에 한해서 주게 됩니다. 조선의 토지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급 방식과 수시제도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토지 지급 방식은 과전법, 직전법, 녹봉제가 있겠고 수치 방식에서는 다품손실법, 공법, 관수강급제가 있습니다. 먼저 과전법과 진척법은 국가가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건데 수조권을 주지만 농민이 관리에게 조세를 바로 관리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과전법이 되겠고 과전법과 직전법이 되겠고 관수강급제는 국가가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농민에게 조세를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관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 두시고요.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되고 전직, 현직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한해서 주게 되고 수신전과 훈련전도 있습니다. 이러니 이제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직 관료에게는 주지 못하고 현직 관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때는 수신전, 훈련전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토지 사적 소유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녹봉제로 바뀌게 됩니다. 명종 때 녹봉제가 실시되는데 현직 관료에게만 주고 취조존유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수조권이 폐지되면서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게 되죠. 다펌손실법에는 관다펌, 전주다펌이 있는데 관다펌은 수조권이 국가에게 있는 거고 다펌 주체가 국가가 되겠습니다. 전주다펌은 수조권이 전주, 관리에게 있는 것이고 다펌 주체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법은 세종 때 실시하던 수지 방식인데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 있습니다. 전분 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영분 9등법은 풍륜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쌍상년에서 하하년까지 1개월당 쌍상년은 1개월당 20두, 하하년은 1개월당 4두가 되겠습니다. 관수강급제는 성종 때 실시되게 되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가 되겠죠.
사회생활은 다음 강에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